2026년 1월 4일 새해 첫 일요일 아침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바깥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사들을 보니까 어제 하루 세상이 정말 떠들썩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 사건이 정말 정치, 경제, 국제 소식 전반을 다 뒤흔들었는데 마치 그 거대한 돌멩이 하나가 연못에 던져진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그 파장의 중심에 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또 그 여파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 이야기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격변들을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소식, 그 돌멩이의 정체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정치 분야입니다. 네,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진입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사실 남미 현직 국가 원수의 신병을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동원해서 확보한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의 근거로 뉴욕 남부지검이 마두로를 마약 테러나 코카인 밀수 공모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작전의 연장선이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런 셈인데 국제법적 논란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포해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워싱턴 정거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핵심입니다. 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사실상 군정을 선포한 셈인데 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었거든요. 아, 승인도 없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같은 인물들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권한남용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의회에 나와서 브리핑하고 이게 어떻게 인도주의적, 지정학적 재앙으로 번지는 걸 막을 건지 계획을 내놓으라 이러고 있죠.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표면적으로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이 결정적 조치였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공화당 내에서도요? 네, 토마스 메시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의원들이 이거 불필요한 해외 개입이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전통적인 매파 공화당과는 다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고립주의적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단순히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공화당의 외교 노선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제고해놓고 정작 유력한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엔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의도된 전략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획 없이 저지른 걸까요? 그 의외의 발언이 이번 사태의 불확실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이끌어갈 명확한 청사진이나 뭐랄까 지지하는 대체 인물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버린 셈이죠. 그렇군요. 심지어 마두로 정부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와, 그럼 베네수엘라 내부는 지금 극도의 혼돈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네요. 한편 지구 반대편 유럽 쪽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 라인에 큰 변화를 줬어요. 군 정보수장을 비서실장 자리에 앉았다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내부 기강부터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쪽도 나름의 격변을 겪고 있는 셈이군요. 자, 그럼 이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돌멩이가 세계 경제라는 연못에는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군사작전은 곧바로 세계 경제, 특히 가장 민감한 석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엑선모빌이나 코너코필립스 같은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베네수엘라의 낡은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거라고 공언했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가 묻힌 나라니까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손으로는 막대한 투자와 생산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기존의 석유 금수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아, 그게 좀 모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유가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남미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장 유가가 급등할 거라는 공포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아시아 시장이 열리면 그 방향성이 좀 드러나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세계 경제를 흔드는 한편에선 눈에 덜 띄지만 우리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변화들도 있더라고요. 네,
조용한 인구 이동 현상 같은 것들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렴한 주택 가격이랑 꾸준한 임금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죠. 아, 작년 11월 기준으로 중서부 지역의 주택 중간값이 약 32만 달러인데 전국 평균인 41만 달러보다 20% 이상 저렴하거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반면 임금 상승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위스콘신주의 폭스리버 지역처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곳들이 물가 비싼 대도시를 떠나서 삶의 질을 찾는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경제단신들도 눈에 띄네요. 한쪽에선 저렴한 집을 찾아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20에서 30대 변호사들한테 연말 보너스로만 최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억 원을 지급하는 로펌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 두 가지 소식이 미국 경제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쟁 구도도 포착됐는데요. 인도에서는 거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캄파콜라라는 토종 브랜드를 부활시켜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아, 캄파콜라? 네. 그리고 런던 증시의 대표 지수인 FTS 1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경쟁과 기록들이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베네수엘라 사태로 돌아와서요.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전례 없는 군사 작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예상대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렇죠.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쪽은 역시 브라질, 멕시코 같은 중남미 이웃 국가들과 러시아, 이란 같은 반미 성향 국가들이에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다 이러면서 날을 세우고 있죠. 반대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SNS에 자유여, 영원하라 이런 메시지를 올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엔 원장을 존중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뭐랄까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수사 공방을 넘어서 당장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영공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카리브해 휴양지로 오가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어요. 아, 휴가 갔던 분들은 정말 날벼락이겠나요? 그렇죠.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죠. 음, 더 심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를 향해서 다음은 당신들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는 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네,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쏠린 관심 뒤편에서 미중 갈등의 전선도 계속 넓어지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요? 네, 런던에서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중국의 바이두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두고 정면으로 격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제 미중 기술 경쟁이 세계 주요 도시를 무대로 한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최근 통과시킨 국방법안에 국방부 IT 분야에서 중국 기반 엔지니어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안보의 장벽을 더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경과 군사력이라는 뭐랄까 전통적인 힘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IT 테크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기존의 산업과 권력, 심지어 우리 생각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소리 없는 혁명, 기술 분야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기술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인데요. 최근 분위기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서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오픈 AI가 GPT-5를 출시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이 이제 정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 즉 기술적 비약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AI가 우리를 더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더라고요. 책 GPT 같은 도구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사고가 획일화되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뇌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죠. 네, 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가능성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수많은 의약품들의 데이터를 AI로 교차 분석해서 캐슬만병 같은 희귀병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는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데이터 속 패턴을 AI가 발견해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런 AI의 양면성은 산업 지형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소식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먼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 퓨리오사 AI가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마침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BYD가
2025년 연간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르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기업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판매 대수가 역전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가 모델로 시장을 개척한 테슬라의 방식과는 달리 BYD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라인업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장 자체를 장악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물론 기술 발전이 언제나 장밋빛인 건 아니죠. 최근에 큰 논란이 됐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서 곤욕을 치렀고요. 아, 맞아요. 그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 역시 아직은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술의 현주소가 과장된 마케팅과 현실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 변화가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상위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이 11%나 감소했는데 이건 사용자들이 더 이상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를 거쳐 정보를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AI 챗봇에게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 미디어 플랫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전통적인 웹사이트들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식들은 격변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흔들렸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AI가 산업의 판도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마저 바꿔놓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시끄러운 격변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AI가 우리 삶의 방식을 조용히 바꾸는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격변도 있죠. 아, 시끄러운 격변과 조용한 격변. 네,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미래를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영구적으로 바꾸는 힘은 저 요란한 충격일까요? 아니면 소리 없이 스며드는 이 조용한 흐름일까요?